안녕하세요. 미묘퀼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거나 운동을 할 때 스마트폰과 간단한 소품 정도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웨이스트백을 만들어 봤어요. 끈을 줄여서 허리에 매거나 사선으로 매는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입체적인 형태이지만 가방 앞면과 뒷면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기 쉬운 구조입니다.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하고 주머니도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도 있지만 만들기 쉬우면서 예쁜 디자인을 구상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가방 앞면에 들어가는 패치워크에 관한 영상은 따로 준비했으니 영상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배워보세요. 패치워크 없이 만들어도 예쁘니까요. 원단 한 장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제작 과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가끔씩 답글로 템플릿 만드는 재료에 대해 문의가 들어와서요.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템플릿은 꼭 비싼 재료를 사지 않아도 플라스틱 상자나 과자 박스 등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좋습니다. 단 반복적으로 수정펜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야 하는 패치워크 조각 템플릿은 플라스틱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방의 앞면과 뒷면, 가방끈 연결부 템플릿이 완성되었다면 각각 가방 겉면을 도안에 맞춰서 7mm 시접을 더해서 재단해주세요. 그리고 퀼팅 손과 안감은 겉감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하세요. 가방끈 연결부는 서로 대칭이 되도록 앞뒷면을 같은 원단으로 재단해 주시고요. 접착심지는 시접 없이 2장 재단해 주세요. 가방끈으로 사용할 웨이빙을 각각 15cm, 115cm로 재단해서 준비해 주세요. 가장 보편적인 몸 크기에 맞춘 길이니까요. 몸이 작으시다면 115cm보다 작게 준비하시고요.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120cm 이상으로 제작해 주세요. 주머니는 사용 용도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겉감, 안감 한 장씩 재단하시고요. 접착심지도 한 장 시접 없는 크기로 재단해주세요. 주머니와 끈 연결부에 심지를 다림질로 붙여주세요. 가방을 만들기 전에 먼저 주머니부터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머니의 겉감과 안감을 겉면 길이 겹친 다음 천구멍 5cm를 남기고 홈질해주세요. 네 개의 모서리 시접을 잘라내고 천구멍으로 뒤집은 다음 공그르기로 천구멍을 막으세요. 패치워크를 끝낸 가방 앞면을 안감 방향으로 돌려놓고 템플릿을 올려놓은 다음 완성선을 그리세요. 가방 앞면의 안감과 겉감을 겉면이 마주보도록 겹친 다음에 퀼팅 솜 위에 올려놔주세요. 그런 다음 천구멍을 남기고 홈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완성선 바깥쪽의 퀼팅 솜을 바느질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시접을 7mm만 남기고 일정하게 잘라주신 다음에 모서리 시접을 삼각형으로 잘라주세요. 곡선이 있는 곳 시접에 가위집을 넣고 천구멍으로 뒤집은 다음 공그르기로 천구멍을 막아주세요. 시침용 실이나 핀으로 원단을 고정하고 소문 퀼팅 해주세요. 퀼팅할 때 주의하실 점은 원단 모서리가 밀려서 곡간 방향에서 안감이 보이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귀찮더라도 퀼팅 방향을 중앙에서 시작해서 외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가방 뒷면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가방끈 연결부와 끈을 미리 연결해 둬야 합니다. 먼저 웨이빙 끈이 풀리지 않도록 라이터를 이용해서 끈을 마감 처리해 주세요. 긴 가방끈을 중간고리에 넣어서 고정 바느질 해주세요. 홈질로 한번 바느질 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홈질을 해주면 튼튼하게 고정 바느질이 됩니다. 버클을 보면 구멍이 2개가 있는 곳과 1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멍이 2개가 있는 곳에 긴 끈을 통과시켜서 다시 중간고리로 넣어주세요. 끈 연결부 원단과 끈을 연결할 땐 버클 위치를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정해서 달아주세요. 그리고 원단에 끈을 바느질하기 전에 꼭 버클의 윗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고 바느질해주세요.
끈 연결부 앞면과 뒷면 원단 사이에 끈을 끼워 놓고 가방이 연결되는 부분이 창구멍이 되도록 홈질로 연결하세요. 가방끈이 놓이는 방향은 창구멍 방향으로 길게 놓이도록 하고 바느질 하셔야 합니다. 모서리를 잘라낸 다음 뒤집어 주세요. 완성선 안쪽으로 3mm 간격 선을 긋고 원단과 가방끈이 움직이지 않도록 상침 바느질 하세요. 가방 뒷면 퀼팅 솜 위에 안감을 올리고 겉감을 안쪽 면이 보이도록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지퍼가 달리는 위치 1cm 아래쪽으로 가방끈을 안쪽 방향으로 향하게 고정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가방끈 연결부의 모양을 잘 보고 확인해 가면서 고정해주세요. 가방끈을 창구멍 쪽으로 고정한 다음 창구멍 8cm를 남기고 홈질하세요. 완성선 바깥쪽 퀼팅 솜을 잘라내고 시접을 7mm로 잘라낸 다음 창구멍으로 뒤집고 공그르기로 막아주세요. 뒤집은 다음에 송곳으로 모서리를 확실하게 빼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가방 앞면이나 지퍼를 달 때 위치를 정확하게 달 수 있어요. 중심선을 그은 다음 2.5cm 간격 격자 퀼팅 선을 긋고 퀼팅 해주세요.
가방 입구 길이와 지퍼 길이가 맞지 않아서 지퍼 양쪽 끝을 천으로 감싸서 마감 처리했어요. 천을 반으로 접어서 화면에 보이는 크기대로 재단하거나 가로 3cm, 세로 4cm 천을 시접을 추가해서 2장 재단하세요. 27cm 지퍼가 있다면 지퍼 마감 처리를 하지 않고 지퍼를 달아주세요. 30cm 지퍼를 사용하고 안쪽에 지퍼를 넣어서 고정하는 방법을 써도 됩니다. 먼저 지퍼 테이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감침질로 고정 바느질 하세요. 지퍼 테이프 양쪽 끝부분에 잘라놓은 천을 감싼 다음 공그르기로 바느질 해주세요. 가방 앞면과 지퍼를 반으로 접어서 중심선을 표시하세요. 지퍼 쇠를 기준으로 5mm 아래쪽에 바느질 선을 표시하세요. 지퍼 중심선 위로 가방 앞면 중심선을 맞춰서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선을 맞춰서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지퍼 고리 방향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서 고정했어요. 왼손잡이이신 분은 반대 방향으로 해서 고정해서 바느질 해주세요. 평소에 지퍼 다는 방법과는 다르게 안감이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달기 위해서 겉감과 지퍼에 표시해둔 선을 공그르기로 연결했어요. 바느질할 때 지퍼 고리에 실이 걸리지 않도록 지퍼 고리를 옮겨가면서 바느질하면 편하게 바느질하실 수 있습니다. 가방 뒷면을 연결할 때는 가방끈을 묶어두면 편하게 바느질할 수 있어요. 가방 뒷면을 반으로 접어서 중심을 표시하고 지퍼 중심선 위에 겹친 다음 가방 앞면과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가방 뒷면은 윗면과 아랫면의 크기가 약간 다르지만 방향을 바꿔서 달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윗면이 아랫면보다 조금 더 넓게 되어 있어요. 가방 안쪽의 지퍼 테이프는 아플리케 바느질이나
세발뜨기로 고정 바느질 하세요. 튀어나와 있는 지퍼 끝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가방 옆면 모서리랑 가방 바닥 중심을 맞춰가면서 가방의 나머지 부분을 핀으로 고정하세요. 가방 옆면과 바닥을 공그르기로 연결하세요.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뒤집어서 공그르기로 안감끼리 다시 한번 듬성듬성 공그르기로 연결하면 깔끔하게 가방 연결이 끝납니다. 가방이 완성되면 안쪽에 주머니를 필요한 만큼 달아주세요. 저는 스마트폰 주머니와 카드 주머니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연결했어요. 스마트폰은 가방 뒷면에 달았고요. 카드 주머니는 가방 앞면에 공그르기로 달아줬어요. 가방끈 위치가 제가 원한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서 가방끈 연결 부분을 실다기로 뜯은 다음에 위치를 바꿔서 다시 연결했어요. 공그르기로 끈과 원단을 붙인 다음에 홈질로 눌러서 튼튼하게 마감했어요. 마지막으로 짧은 가방끈과 버클을 홈질로 연결하면 가방이 완성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